안녕하세요. 가상화폐와 세계 경제 그리고 차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2년 7월 5일이고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2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제목은 무조건 익절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좀 담아봤어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20K 구간에서 횡보하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무조건 익절하는 방법이라고 적은 이유는 사실 지난번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의 차트가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지수와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포지션을 잡으면 이득이 거의 높은 확률로 난다라고 말씀드린 대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이 제목이 왜 무조건 익절하는 방법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차트 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지금 차트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물음표를 찍어 넣었던 구간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이거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구간은 지난번에 제가 이 박스를 그려드렸죠. 이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할 거다. 그리고 어, 조금씩 내려가는 듯 하지만 가볍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은 관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 이 박스 범위 이상으로 올라갈 때 숏 포지션을 잡으면 거의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익절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시간이 7월 3일이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관전을 한 겁니다. 계속 주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가격대를 벗어나는 구간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 가격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상 범위 구간을 그대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다른 인디케이터를 통해 확인해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요 구간을 벗어났었을 때 이 밴드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RSI라든지 이런 마이너 인디케이터에 시그널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박스 레인지 상단 또는 이 박스 레인지를 벗어나는 순간 숏 포지션을 잡으면 거의 익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차트는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절대 이 박스 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에서 숏 포지션을 잡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미국 시장이 한 주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요 기간이 이제 그런 시즌인데, 어제도 그랬고 이때의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동성이 어떤 방향으로 발생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즌에는 금융시장 전체가 일단 셧다운하고 쿨 오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에 어떤 자급이 유입이 되면 코인 가격이든 이때 어떤 자금력들이 유입이 되면 코인 가격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18,700, 800 정도에서 이 변동성이 꿈틀대기 시작해서 이 프리딕션 레인지를 벗어나는 이 지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는 2400 그리고 2300 19,000 후반대 정도에서 포지션들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익절을 내고 더 익절이 나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포지션 정리는 하지 않았고, 차트가 제 예상에는 최소한 이 박스 레인지 밑 또는 이 박스 레인지 하단으로도 살짝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S&P 이따가 미국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꼭 선행 지수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더 이상은 미국 증시가 선행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고 미국장, 한국장, 그리고 각 나라별 증시가 데이 나라별 증시가 돌아가지 않는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세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영을 해요. 비트코인 차트가 가장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있어도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그 뉴스를 한번 정리한다 해놓고 지금 뉴스를 정리한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차트만 봐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트를 한번 볼까요? 알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의 움직임들을 볼게요. 두 번 투탑을 찍고 10분 봉으로 봤을 때 투탑을 찍고 내려오는데, 도지, 솔라나, 이더리움, 그다음에 폴리곤 전부 다 비슷한 모양새예요. 지금 매틱만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락을 맞은 건 이 알트코인 모두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변동 없이 갈 거고, 며칠 전부터 폴리곤이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거는 폴리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틱하고 솔라나, 이 두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들이 요새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자 서베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다른 알트와 비트코인이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 지금 며칠 사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이 하단 지점에서 19,100 정도에서 지금 시그널이 떠서 24,000을 찍었는데, 24,000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하기가 사실 너무 쉬운 구간이에요. 이번 주에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오늘 이따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하나 있고, 내일 수요일에 FOMC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노트 테이킹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FOMC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시장이 관전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옵션 시장을 보면 7월 8일에 어느 정도 적당히 큰 크기의 옵션이 만료가 되는데, 그 옵션 시장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었을 때는 맥스 페인 프라이스가 2만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풋옵션의 세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박스상에 19,850을 찍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익절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는 걸 보고 익절할지를 결정을 하려고 차트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 차트가 또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예상에 박스 하단까지는 충분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는 포지션 잡은 거를 익절을 할 예정인데, 다시 아까 이번 주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FOMC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발표가 꽤 큰 이슈이고, 목요일에 ADP 미국 민간 고용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비농업 부분 취업 지수하고 6월 미국 실업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국 실업률이 아마도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일 텐데, 그리고 7월 8일에 있는 옵션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차트에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아마 이 사이드워크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또 박스 위로 꽂혔기 때문에
내려가게 될 거고 내려갔을 때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이드워크를 할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 큰 플럭추에이션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약간 미미한 플럭추에이션 한 번 더 있었는데 다음 플럭추에이션 할 때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가 이 FOMC의 어떤 기조가 또 한 번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아마 차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준비를 할 겁니다. 이번 플럭추에이션은 아마 이 박스 하단 정도에 내려오는 것으로 한번 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차트의 형태를 봤을 때는 18,600 또는 17,000까지도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갈 수 있는 형태인데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는 마시고 이 박스 하단 정도에 갔었을 때 19,000 정도에 갔었을 때 익절을 하시면 아마도 수익을 그래도 크게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뭐 여전히 레버리지를 지금 레버리지 배수가 좀 중요한데 저는 지금 레버리지 6배를 쓰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청산의 위험이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프릭션 레인지 범위하고 이 범위를 벗어났었을 때 제가 청산당할 수 있는 가격을 생각하면 현재는 레버리지 6배 정도면 저한테는 세이프하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6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제 프리딕션 레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안으로는 같아요. 요 박스 구간을 그대로 익스텐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플럭추에이션이 어디에서 떨어질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지점을 보고 나서 이 프리딕션 레인지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번 플럭추에이션의 끝 지점은 대충 이 하방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리고 오늘 차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뉴스들이 좀 어제 엊그제 제가 7월 3일 정도에 제가 컨텐츠를 올렸나요? 마지막 차트를 모니터링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셀시우스 같이 이 연이은 어떤 체인 현상으로 인해서 파산이나 디폴트 선언하는 대출 관련 회사,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이 숨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굉장히 최초부터 드렸던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비트코인 맥시들은 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전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희망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여기서 지금 사이드워크상 이 차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뭐 그거에 맞춘 뉴스들인 것 같은데 현재 차트는 절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 너무 믿지 마시고 계속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받는 느낌이 나야 이 현재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조만 깔려 있는 상태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아직 나지 않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런 얘기에 경기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함부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한동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고 중국 봉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그렇게 바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물가가 잡혀야 되고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걸 단순히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다의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슈는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이 경제 상황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이 차트의 본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본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을 맞았는가를 아마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쇠퇴할 수 있고요. 과거에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하향에 가는 겁니다. 달러 위주의 시장이 흔들리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물가의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은 지금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국민들이 이 받을 어떤 경제적 데미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준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 거대 왕국의 근간이 되는 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마치 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더 위에 있는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권력의 핵심층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이 종이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경제 침체라는 어떤 이슈로 가리워진 진짜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뭐 제가 여유가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이 박스 구간 상단으로 튀어 올랐을 때는 무조건 숏 포지션을 잡고 기다리셔도, 숏 포지션으로 평단을 올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다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이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은 19,900 19,800 정도에 되겠고 2400 정도가 넘어가시면 무조건 숏 포지션을 잡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비율은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차트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포지션을 잡는 횟수와 이 비율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손해와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극대화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각자의 전략에 맞춰서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의 이 차트 전망은 그대로 견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꼭 이 차트 분석 들으시고 이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그널이나 아니면 다음 포지션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방송을 켜도록 할게요.